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구독자님하고 잠깐 심플하게 통화를 하나 했는데 전화하셔서 저를 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50대 남성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성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 그리고 저도 50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거, 이런 거 녹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제결혼을 생각했던 게 40대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국제결혼이 저도 알게 모르게 처음에 좀 거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결혼 실패하고 그러면서 거품이 쫙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5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또 실제 저에게 연락 오시는 구독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40대 전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60이 넘었는데도 한 30대 초반이나 아니면 20대 후반 찾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50대 중반인데 20살짜리 찾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는 늘상 있는 얘기니까 다 차치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50대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뭐 젊은 여자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문제는 그 젊은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에게 존중받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연락 오신 구독자님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국제결혼을 조건에다 맞추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제 생각에는 좋은 결혼이 되려면 좋은 여자를 만나라.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결혼의 자질을 갖춘 그런 여성을 만나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제가 가만 지켜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 아는 사람들 보면 한 36, 7부터 아이들이 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40만 돼도 할머니 소리를 듣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5부터 한 40살 사이, 아니면 40살이 조금 넘더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아이가 다 커서 아이 양육에 부담이 없는 그런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베트남도 이혼 많아요. 한국만큼이나. 그런데 그만큼 괜찮은 여자도 많습니다.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한 열에 7, 8은 대부분 남자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아이를 다 키워놓고 보니까 적적해서 결혼할 기회가 있으면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들도 좀 있어요. 제가 저희 사장님이랑 가끔 술 한잔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술 못해요. 근데 친구들이 좀 술을 먹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아, 기회 되면 나도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한국 남자 소개시켜주는 거야? 몇 살짜리 소개시켜주는 거야?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한편으로는 진지충이라 또 한창 설명을 해요. 그 번역기 가지고 한 50대 초중반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50대 초반이면 현실적으로 30대까지는 가능해요. 그 말은 30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더 내려가면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은 26살짜리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많이 컸고 또 본인이 안 키우고 전 남편이 키우다 보니까 뭐 50대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 여성도 있었어요. 그분은 로또 맞은 거죠. 신부가 예쁘고 또 분위기도 잘 맞추고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결혼은요, 조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조건 보고 하시는 분들, 결혼 실패하신 분들 수두룩하게 많고, 또 50대 분들이 결혼 실패율이 제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분들 자신의 로망을 결혼이라는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로망은 한편으로는 로망에서 끝나야지 이상과 현실은 좀 많이 달라요. 실제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58세 드신 형님인데 그냥 베트남 2번 놀러 왔어요. 저랑 술도 먹고 같이 하루 놀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미안해서 내 베트남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방과후에 사는 친구. 그 친구 그냥 소개시켜 준다니까 아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이번에 온 목적은 저를 만나고 베트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정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왔다. 그래서 지금 소개할 필요 없고 내가 한 2주 정도 한국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소개시켜 달래요. 근데 저는 그 에어마트 주변에 살거든요. 근데 그분은 비놈 임페리아라고 제가 집을 얻어드렸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그 집을 얻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 거주 구역이 있고 외국인이 거주를 하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임대용 주택이냐 아니면 그 호텔처럼 숙박용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베트남에서 보통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곳들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그거는 분류상 호텔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45일까지 체류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임시 거주증을 만들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먼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런 한 40스퀘어 혼자 쓰기는 딱 좋죠. 그런데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36살 먹은 제 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벌써 살림 차리셨더라고요. 하이퐁에서 가봤더니 저희 집처럼 그 뭐랄까 집에 그 형수님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이미 꽉 차 있더라고요. 남자는 진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집 정리정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냥 신혼생활 하는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그게 불과 2달 전이에요. 그리고 내일 모레 45일 다 돼서 이제 나가신다는데 한 일주일 두 분이 태국 갔다가 다시 온대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유 있으시면 베트남에 살면서 여자 만나세요. 그러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저 그분한테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금목걸이 하나도 선물 받았는데 저희도 결혼 반지 맞췄거든요. 반지 오면 주려고 한쪽으로 따로 빼놨어요. 그러긴 한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국제결혼하면 대략 한 2, 3천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양반한테도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을 좀 여자친구 되시는 분이나 가족들한테 좀 써가면서 어차피 업체 결혼했으면 그 업체에다 줄 돈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개비는 안 들어갔으니까 약혼도 하시고 또 처갓집 장인 장모 용돈도 좀 드리고 필요한 거 좀 사드리고 그러고 대접 받으면서 사셔라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국제 결혼을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분들이라고 가정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결혼을 성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간단합니다. 소개 잘 받으면 돼요. 진짜 결혼이 마렵고 아이 다 키워놓고 적적해서 한국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면 가서 잘 살겠다. 내 주변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원하시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욕먹지 않을까.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꼭 돈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욕먹지 않을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형님 저한테 천불 주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주셔도 된다. 여행 오다가 그냥 술자리에서 내가 소개시켜준 건데 무슨 돈을 받냐. 그 여성분이 형님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돈 받을 일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천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 약혼하시고
뭐 집 없고 이것저것 해서 아마 못 써도 한 돈 1,000만 원 쓰셨을걸요. 그렇다 하더라고. 약혼식도 하고 와이프랑 놀러도 다니고 금바지도 두꺼운 걸 하나 맞추고 목걸이도 사주고 옷도 몇 벌 사주고 여행도 다녀오고 같은 돈을 써도 이렇게 멋있게 쓰는 사람이 결혼이 성공하는 거지. 아니 국제결혼 업체 가가지고 20살짜리 24살짜리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네, 사기 결혼 당했네, 결혼 실패했네, 이런 분들 보면 한심해요. 내가 그분들을 뭐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유튜버들 요즘 많은데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죠. 남자가 여유만 된다면요 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국제결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니 뭐 업체에다가 1,500만 원 주고 그냥 결혼하고 그렇게 해도 한 2,500, 3,000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유 되시면 베트남 현지에 오세요. 그래서 여자 만나서 사귀어보기도 하고 동거도 하고 그래 봤자 1, 2천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내용에 충실하고 좋은 결혼이 되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근데 그것도 하나 원칙은 있어요. 가끔 보면 결혼에 대한 목적 없이 그냥 여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오시는 분은 그냥 돈만 빨리고 가요. 그렇지만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접받고 좋은 결혼하고 또 와이프한테 사랑도 받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도 잠깐 해드릴까요? 저는 제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우연히 하이퐁에서 만났어요. 근데 다른 일행이랑 같이 있어서 뭐 말을 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원래 봤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면 만나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연락 주고 받다가 처음에 실드를 엄청 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장점이 많은 여자여서 저도 교제하고 현재는 동거를 하고 있는데 말할 게 없어요. 자기야 나 뭐 필요한데 그러면 한 10개씩 사와요. 그리고 뭐 티셔츠, 반바지 이런 거는 수시로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티셔츠, 반바지, 뭐 침대, 이불, 뭐 살림살이 제가 말 안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채워놨어요. 저는 집만 얻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냥 집에 있으면 뭘 자꾸 그렇게 사온대. 그거는 진짜 결혼해서 살라고 하는 여자죠. 제가 봐도 제 여자친구도 좀 그런 면이 없지는 않고 이런 것처럼 결혼의 목적이 명확한 여성들이 있어요. 이런 여성들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결혼의 목적이 명확해야겠죠. 국제결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어차피 사람이 사람 만나면서 돈 들어가는 거는 기회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입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조건만 고집해서 너무 내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고 그 여자에게 대접을 못 받는 분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결혼이 마려우면 결혼이 마려운 여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먼저 사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